내 소금이 싱겁다니 참봉 어르신 혀가 먼저 길을 잃은 모양입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낡은 지게를 내려놓은 봉구가 허리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소금 가마니 앞에 쪼그려 앉은 꼴은 비 맞은 두꺼비 같았지만 입만큼은 장터 바닥을 단숨에 뒤집어 놓을 만큼 팔팔했습니다. 허참봉이 부채 끝으로 소금 한 줌을 찍어 혀끝에 대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걸 소금이라고 팔러 다니느냐? 차라리 내가 모래를 퍼다 팔아라. 그때 봉구 옆에 서 있던 금순이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모래도 어르신 저울에 올리면 쌀값으로 바뀔 테니 그 장사는 어르신이 더 잘하시겠습니다. 장터에 모인 장꾼들의 웃음이 참새 떼처럼 와르르 날아올랐습니다. 조선 천지 제일 점잖은 척하던 허참봉의 귀밑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가난한 소금장수 부부와 장터를 주름잡던 욕심 많은 참봉의 한판 승부. 과연 낡은 지게 하나 가진 봉구 부부가 거짓 저울을 앞세운 허참봉을 어떻게 눌러버리게 되었던 걸까요? 우아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댁의 문간에도 웃음, 복이 살며시 들어앉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쫀득한 엿처럼 물고 늘어지는 장터 사이다 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역, 남쪽 고을 꼬막골에는 닷새마다 장이 섰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새벽부터 소달구지 바퀴 소리, 엿장수 가위 소리, 생선장수 호객 소리가 한데 섞였습니다. 고을 전체가 커다란 가마솥처럼 들썩이는 날이었습니다. 그 장터 끝에 매번 가장 늦게 자리를 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금장수 봉구였습니다. 봉구는 바닷가 마을에서 소금을 받아 산고개를 넘어 다녔습니다. 하루를 걸어 장터에 닿으면 등은 장작더미처럼 뻣뻣해지고 무릎은 삐걱대는 살인문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봉구는 늘 웃었습니다. 손님이 값을 깎으면 말로 웃기고 아이가 소금을 집어먹으면 된장국, 끓일 때 생각나라며 한 꼬집 더 쥐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찾아오면 소금은 짜야 마시고 인심은 싱거워야 오래 갑니다 하며 한 돼 값을 반 되만 받았습니다. 봉구의 아내 금수는 그런 남편을 보며 늘 혀를 찼습니다. 당신은 소금을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웃음을 뿌리러 다니는 사람이요. 봉구는 그 말을 들으면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웃음도 말려두면 소금처럼 오래 갑니다. 금수는 웃지 않는 듯 웃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등은 논둑처럼 갈라졌지만 눈빛만은 갓별인 나처럼 맑고 예리했습니다. 봉구가 사람 마음을 말로 푸는 사람이라면 금수는 사람 속을 눈으로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초가집 한 칸, 해진 이불 두 채, 금간 장독 하나, 그리고 봉구의 낡은 지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밥상에 보리밥 한 그릇만 올라와도 봉구가 한마디 농을 던지면 금순의 입가가 슬쩍 풀렸고 그러면 그 집 아궁이 불씨도 괜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런 꼬막골 장터에는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허등만, 사람들은 뒤에서 허참봉이라 불렀습니다. 젊어서 참봉벼슬을 잠시 지낸 집안이라 했고 돈을 모아 포목전과 곡물전을 차린 뒤로는 장터 절반이 자기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허참봉의 가게 앞에는 늘 커다란 저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쇠 저울추는 번들번들했고 나무 저울대는 기름을 먹인 듯 반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저울에 올리기만 하면 장꾼들의 물건은 가벼워지고 허참봉의 물건은
늘 넉넉한 값이 붙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콩 한 말도 허참봉 저울에 올라가면 9대가 되었고, 무명 한 필도 허참봉 손을 거치면 흠이 3군데나 생겼습니다. 장꾼들이 억울하다 말하면 허참봉은 부채를 탁 접으며 말했습니다. 내 저울이 틀렸다는 말이냐? 그럼 내 눈이 저울보다 밝다는 말이냐? 사람들은 속으로만 분을 삼켰습니다. 허참봉에게 밉보이면 장터 자리도 잃고 외상으로 빌린 곡식값도 한꺼번에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은 장독 속 묵은 간장처럼 검게 고여갔지만 누구 하나 먼저 뚜껑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봉구와 금순이 소금 3가마니를 지고 장터에 들어섰습니다. 간밤에 비가 내려 길이 질척했고 봉구의 바짓가랑이에는 진흙이 잔뜩 튀어 있었습니다. 금수는 머리에 작은 보따리를 이고 뒤따랐고 봉구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장터 입구의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소금은 바닷바람이 직접 간을 맞춘 물건입니다. 국에 넣으면 조상님도 밥 한 그릇 더 찾으십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장터 안으로 번지자 허참봉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자기 허락 없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허참봉은 하인 둘을 데리고 봉구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는 깨끗했고 가죽 시내는 흙 한 점 묻지 않았습니다. 장터 흙바닥 위에서 혼자 마른 대청마루처럼 굴었습니다. 봉구야. 예, 참봉 어르신. 오늘은 된장국이 싱거우셨습니까? 내 소금 3가마니를 내가 사주마. 봉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우리 집 굴뚝에 연기가 2번 나겠습니다. 허참봉은 손가락으로 소금 가마니를 툭툭 쳤습니다. 다만 품질이 썩 좋아 보이지 않으니 값을 조금 낮춰야겠다. 봉구의 웃음이 반쯤 굳었습니다. 값을 조금 낮추신다면 제 무릎도 조금만 집에 가야 합니다. 허참봉은 하인에게 저울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곧 허참봉 가게에 걸려 있던 큰 저울이 장터 한복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슬금슬금 모여들었습니다. 허참봉이 직접 나서는 날이면 누군가는 꼭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금 1가마니가 저울에 올랐습니다. 저울대가 한쪽으로 기울더니 허참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볍구나. 가마니마다 2대씩 모자란다. 봉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 제 등짝은 3대쯤 더 무거워졌는데 소금이 2대 모자라다니 이건 사람 등만 정직하고 저울은 졸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삼켰습니다. 허참봉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말장난으로 장사하지 마라. 내 소금은 모자란다. 그때 금순이 조용히 저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저울대와 추를 가만히 살폈습니다. 눈길이 노쇠추 밑동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추의 밑바닥이 유난히 반질했고 테두리에는 새로 맞춘 듯한 가는 금이 있었습니다. 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봉구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봉구는 아내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말보다 빠른 눈치가 있었습니다. 허참봉은 소금값을 크게 깎아 내주었습니다. 봉구는 그 돈을 받아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봉구의 팔을 잡고 장터 끝으로 걸었습니다. 왜 그냥 왔소? 내 입이 아직 3마디는 더 남았는데. 오늘은 입을 아끼시오. 내가 입을 아끼면 무엇으로 밥을 먹소? 금수는 장터 쪽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울이 밥을 훔치고 있소. 봉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농담으로 덮고 살던 얼굴 아래 오래 눌러둔 분노가 아궁이 밑불처럼 조용히 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장터 뒤편 주막 마루에 앉았습니다. 장터가 파한 뒤라 바람은 차고 멍석 위에는 떨어진 콩알 몇 개만 굴러다녔습니다. 주막집 노파가 쉰 보리차를 내주며 혀를 찼습니다. 오늘도 당했구먼. 허참봉 저울에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봉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저울이 사람보다 오래 살겠소. 금순이 물었습니다. 다들 알고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노파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부가 이때 누가 얼마 외상졌는지 어느 집이 곡식 빌렸는지 다 적어놓고 목줄처럼 쥐고 있지. 그 말에 금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저울과 장부가 함께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장꾼들의 하루벌이는 허참봉의 손끝에서 갈대처럼 휘었습니다. 봉구가 보리차를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장부를 물에 빠뜨리면 되겠소. 금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에 빠뜨리면 새로 쓰면 그만이요. 그럼 불에 태웁시다. 태우면 우리가 도둑이 되오. 그럼 어찌하오? 금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밤중에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처럼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울은 저울 앞에서 잡고 거짓말은 사람들 귀 앞에서 잡아야 하오. 봉구는 아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판을 크게 버리자는 말이오.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입으로. 아니요. 금순이 짧게 말했습니다. 어리숙한 척으로. 봉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거라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익힌 재주요. 그날 밤 봉구와 금수는 주막 뒤 작은 방에서 오래도록 속삭였습니다. 바깥에서는 봄비가 처마 끝을 두드렸고 방 안에서는 작은 꾀가 싹을 틔웠습니다. 그 꾀는 처음에는 냉이 잎처럼 작았으나 머지않아 허참봉의 발목을 칡덩굴처럼 감아 올라갈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날 봉구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장터에 들어섰습니다. 싱거운 소금 팝니다. 허참봉 어르신 혀에도 안 짠 바로 그 소금입니다. 장터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참봉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날의 꼬막골 장터는 아침부터 술렁였습니다. 봉구가 입구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싱거운 소금장수 온다. 허참봉 혀 달아난 소금 온다. 금수는 봉구의 옆구리를 살짝 찔렀습니다. 오늘은 너무 웃기려 들지 마시오. 봉구가 눈을 끔벅였습니다. 내가 웃기려 드는 게 아니라 얼굴이 먼저 그러는 거요. 그러니 더 조심하라는 말이요. 봉구는 평소보다 더 허름한 차림으로 장터에 섰습니다. 옷고름은 일부러 빗뚤게 매고 지게끈도 한쪽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장터에 나온 장사꾼이라기보다 길 잃은 허수아비가 걸어 들어온 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허참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얼간이가 장사를 하니 장터 물이 흐려지는 게야. 하인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허참봉의 말 한마디에 붙는 웃음은 참기름 바른 종이처럼 미끄러웠습니다. 봉구는 일부러 허참봉 가게 앞 가까이에 자리를 폈습니다. 소금 가마니를 내려놓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울 믿는 분께
더 싸게 드립니다. 저울이 틀리면 제 얼굴이 틀린 탓으로 하겠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허참봉은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봉구야, 내가 지난번 일을 아직 마음에 담았느냐?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마음이 작아서 뭘 담아도 금방 넘칩니다. 그럼 오늘도 내 저울에 달아보겠느냐? 어르신 저울이라면 바람도 무게가 나올 텐데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허참봉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봉구가 겁먹지 않고 오히려 장터 사람들을 웃기자 슬슬 약이 올랐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돈을 잃는 것보다 체면을 잃는 것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허참봉의 체면은 마른 장작 같아서 작은 불씨에도 쉽게 타올랐습니다. 좋다. 오늘은 내가 내 소금을 다시 달아보마. 대신 장터 사람들 앞에서 한 가지 내기를 하자. 봉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기라 하시면 저는 닭싸움도 져본 사람입니다. 말재주로 장사하는 내 놈이니 말로 겨루자. 말이라면 제가 지게보다 많이 지고 다니긴 합니다. 허참봉은 장터 한가운데 멍석을 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둥글게 모였습니다. 떡장수, 옹기장수, 콩나물 파는 과부, 나무 팔러 온 총각, 주막 노파까지 모두 귀를 세웠습니다. 허참봉이 말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오늘부터 이 장터에서 소금을 팔지 못한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봉구는 입을 해 벌렸습니다. 그럼 제가 대답하면 어찌 됩니까? 내가 그럴듯하게 대답하면 오늘 소금값은 제 값으로 쳐주마. 말값도 포함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마라. 금수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참봉의 얼굴이 아니라 하인의 허리춤에 꽂힌 작은 종이 묶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허참봉은 장터 내기를 벌이거나 값을 깎을 때마다 그 종이 묶음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날 거래와 감산 내역을 적어두는 초벌 기록인 듯 했습니다. 허참봉이 첫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것이 무엇이냐? 봉구는 턱을 긁었습니다. 제 주머니입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허참봉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고. 봉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 약속값입니다. 높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훅 날아가 버리니까요. 장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우스웠지만 속이 쓰렸습니다. 허참봉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두 번째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봉구는 일부러 한참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짚고 땅을 짚고 자기 머리를 두드렸습니다. 제 마누라 눈초리입니다. 이번에는 금순이 눈을 흘겼고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허참봉도 피식 웃었습니다. 봉구가 완전히 바보짓을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마음을 놓았습니다. 틀렸다. 정답은 금이다. 금보다 무거운 것은 없다. 봉구가 넙죽 절했습니다. 역시 어르신은 금을 많이 아셔서 금방 답을 내십니다. 그럼 세 번째다. 세상에서 제일 긴 것은 무엇이냐? 봉구가 대뜸 말했습니다. 외상값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장터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허참봉의 하인 하나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허참봉은 부채로 하인의 뒤통수를 툭 쳤습니다. 웃지 마라. 봉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인도 웃을 수 있는 장터라면
아직 망한 장터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구경거리로 모였던 이들이 이제 봉구의 말 속에 담긴 가시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시는 엉겅퀴처럼 작아 보여도 손바닥에 박히면 오래 따가운 법이었습니다. 허참봉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좋다. 말재주로는 내가 장터 개구리처럼 시끄럽구나. 이번에는 저울로 겨루자. 봉구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저울 앞에서는 늘 작아집니다. 그러니 내가 배워야지. 허참봉은 하인에게 큰 저울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순간 금순이 뒤로 슬쩍 물러났습니다. 주막 노파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수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하인 허리춤에 꽂힌 종이를 보셨습니까? 보았네. 허참봉이 갑 깎을 때마다 들춰보는 것이지. 오늘 반드시 저것이 말썽을 일으킬 겁니다.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밟히기 전에 주워 주십시오. 노파는 금순의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장터에서 산 사람들은 눈빛만으로도 절반은 알아듣는 법이었습니다. 한편 멍석 위에서는 허참봉이 저울 시합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저울을 가져오며 사람들 틈을 헤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엿장수 아이 하나가 옆판을 들고 옆을 지나가다 사람 어깨에 밀려 휘청했습니다. 아이가 넘어진 것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장터가 워낙 붐벼 작은 발이 멍석 끄트머리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엿가락이 몇 개 떨어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허참봉 하인의 허리춤에 있던 종이 한 장도 함께 빠져나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인은 저울을 붙잡느라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막 노파가 재빨리 그 종이를 발끝으로 눌렀다가 허리를 굽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금순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금순은 장터 뒤 장독대 그늘로 한 걸음 물러나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물건, 이름과 깎은 양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구 소금 3가마니, 6되 감함. 막동이 콩 2말, 2되 감함. 순이댁 무명 1필, 흠값 반필 감함. 주막댁 술독 1항아리, 1되 감함. 금순의 입술이 단단해졌습니다. 허참봉은 속인 일을 감추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장부에 옮겨 적기 전 그날 장터에서 바로바로 감산 내역을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제 발자국을 붓으로 그려놓은 꼴이었습니다. 금수는 종이를 다시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떨어진 증거를 주운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허참봉이 발뺌할 때를 대비해 금수는 그 종이를 제 품 속에 조심히 눌러 넣었습니다. 멍석 위에서는 허참봉이 봉구의 소금 1가마니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저울대가 기울자 허참봉은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보아라. 또 모자란다. 봉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제 지게는 날마다 무거운데 어르신 저울 앞에서는 세상이 다 가벼워집니다. 그때 엿장수 아이가 떨어진 옆판을 줍다가 저울추를 툭 건드렸습니다. 저울추가 땅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허참봉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버릇없는 것사. 봉구가 얼른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아이가 엿을 팔지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닙니다. 금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금순에게 쏠렸습니다.
금수는 땅에 떨어진 저울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추 밑바닥을 손톱으로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얇게 덧댄 테두리 틈에서 검은 낯빛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허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금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울 추는 것은 번듯한데 속은 다른 것을 품고 있네요. 봉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받았습니다. 아이고, 저울추도 양반 흉내를 내는군요. 겉옷은 번듯한데 속은 시커멓습니다. 장터가 뒤집어졌습니다. 허참봉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편네가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떠드느냐. 저울추는 원래 묵직해야 하는 법이다. 금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무식하여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저울추와 오늘 떨어진 감산 기록을 관아에 가져가 원님께 배워오면 되겠습니까? 그 말에 장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관아. 허참봉도 그 말에는 쉽게 웃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새로 온 박원님은 아직 장터 사정을 깊이 모를 터였습니다. 허참봉은 그동안 관아 아전들에게도 술과 포목을 몇 차례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다. 관아로 가자. 대신 거짓으로 나를 모함한 것이 드러나면 봉구 부부는 장터에서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봉구는 겁먹은 척 다리를 후들거렸습니다. 아이고, 제 엉덩이가 먼저 사과드립니다. 금수는 봉구를 한 번 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판이 열렸소. 그날 장터 사람들은 소금도, 엿도, 콩나물도 잠시 잊었습니다. 모두가 허참봉과 봉구 부부의 뒤를 따라 관아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길 위에 먼지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냇물처럼 불어났습니다. 봉구는 일부러 허리를 굽히고 걸었지만 그의 눈꼬리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금수는 품속에 접은 종이를 넣고 있었습니다. 허참봉은 그것도 모르고 부채만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문턱 앞에서 발만 비비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허참봉의 저울추가 땅에 떨어지고 수상한 속이 비친 순간 오래 눌려있던 호기심과 분노가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박원님은 대청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 2달 남짓 된 젊은 원님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고을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맑음이 남아 있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허참봉이 먼저 나섰습니다. 원님, 이 미천한 소금장수 부부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장터 사람들 앞에서 제 저울을 거짓이라 하였으니 이는 고을 질서를 어지럽힌 일입니다. 봉구는 바닥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원님, 저는 질서를 어지럽힐 만큼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힘은 소금가만이 들 때 다 빠지고 남은 것은 이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박원님도 입꼬리를 살짝 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럼 어찌 된 일인지 차례로 말해보아라. 허참봉이 저울추를 내밀었습니다. 이 저울추는 오래전부터 제 가게에서 쓰던 것입니다. 저 여인이 함부로 긁어 흠을 냈습니다. 금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긁은 것은 겉뿐이고 속에 무엇을 넣었는지는 제 손톱이 알 일이 아닙니다. 박원님이 저울추를 살폈습니다. 밑바닥에 살짝 들뜬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가까이 와서 보더니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박원님은 저울추를 손에 들어 무게를 느껴보았습니다. 겉보기보다 묵직하구나. 허참봉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좋은 저울추라 그렇습니다. 가벼우면 어찌 물건을 달겠습니까? 봉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원님, 저도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겉보기보다 조금 묵직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허참봉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원님은 웃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저울이 바른지는 말로 다툴 일이 아니다. 관청 저울과 대조하면 될 일이다. 허참봉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관아 창고에서 관청표준 저울과 추를 가져왔습니다. 2개의 저울이 대청 앞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허참봉의 저울은 반질거렸고 관청 저울은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비단옷 입은 여우와 흙 묻은 황소가 나란히 선 듯했습니다. 먼저 쌀 한 마를 달았습니다. 관청 저울은 정확히 한 마리라 했습니다. 허참봉 저울에 올리자 조금 모자라게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다음은 콩 한 마리였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관청 저울에서는 한 말, 허참봉 저울에서는 9대 남짓.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내 콩도 저렇게 당했네. 지난달 보리도 저랬어. 우리 무명값도 그래서 깎였구먼. 허참봉은 급히 말했습니다. 저울대가 오래되어 그럴 수 있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금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차이라 하셨습니까? 그래, 조금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한 되가 조금이면 부자에게 한 섬도 조금이겠습니다. 그 말은 대청 앞마당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원님은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더 할 말이 있느냐? 금순은 품속에서 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장터에서 허참봉 하인의 허리춤에서 떨어진 종이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 떨어졌고 주막 노파가 밟히기 전에 주웠습니다. 주막 노파가 얼른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원님. 제가 주워 이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남의 품을 뒤진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것을 준 것입니다. 허참봉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낫종이 하나로 어찌 나를 모함한단 말이냐. 봉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펴지도 않았는데 왜 모함받을 종이인 줄 아셨습니까?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허참봉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원님은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름과 물건과 깎인 양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구 소금 3가마니 6되 감함, 막동이 콩 2말 2되 감함, 순이댁 무명 1필, 흠값 반필 감함, 주막댁 술독 1항아리 1되 감함. 박원님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 감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허참봉은 땀을 닦았습니다. 물건에 흠이 있어 값을 깎은 것입니다. 금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적힌 사람들을 불러 직접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박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름 적힌 이들은 앞으로 나오라. 처음에는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허참봉의 눈초리가 사람들을 훑었습니다. 그 눈빛은 겨울 바람처럼 살갗을 베었습니다. 그때 봉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님,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가난하고 내일도 가난할 예정이라
더 잃을 체면이 없습니다. 그 말에 장터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두려움을 조금 밀어냈습니다. 막동이라는 콩장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콩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허참봉 저울에 달자 모자란다 하여 값을 깎였습니다. 순이댁도 나왔습니다. 무명의 흠이 있다 하였지만 흠은 허참봉 손가락이 짚은 뒤에야 생겼습니다. 주막 노파도 나왔습니다. 저는 술독이 덜 찼다 하여 술값을 깎였습니다. 독이 덜 찬 게 아니라 저울이 배가 고팠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한 사람이 말하자 다음 사람의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오래 막혔던 물길이 열리면 개울도 스스로 길을 내는 법이었습니다. 허참봉은 급히 소리쳤습니다. 저들이 모두 한패입니다. 소금장수가 선동한 것입니다. 봉구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선동을 했다면 제 아내부터 제 말을 들었을 겁니다. 원님도 보시다시피 제 집에서는 제가 제일 말이 많고 제일 힘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박원님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대청 위의 긴장도 잠시 풀렸습니다. 하지만 곧 원님은 얼굴을 바로잡았습니다. 허등만, 내 가게의 본장부를 가져오라. 허참봉이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사사로운 장부입니다. 백성들의 물건값을 깎은 기록이면 송사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져오라. 아전들이 허참봉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허참봉의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으나 관아명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두꺼운 장부 3권이 대청 앞에 놓였습니다. 박원님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날 떨어진 낫종이에 적힌 이름과 감산 내역이 본장부에도 옮겨져 있었습니다. 날짜와 물건, 깎은 양까지 맞아떨어졌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난한 사람의 밥그릇에서 긁어간 쌀알 같았습니다. 금수는 허참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참 꼼꼼하십니다. 깎은 것도 잊지 않으려 적어 두셨으니 말입니다. 봉구가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저라면 죄는 잊고 살 텐데 어르신은 장부까지 만들어 보관하셨습니다. 기억력 하나는 장원 급제감입니다. 사람들이 폭소했습니다. 허참봉의 자존심은 대청마당에 떨어진 박처럼 쩍 갈라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원님, 저 소금장수 부부가 저를 모함했습니다. 저울도 오래되어 조금 어긋난 것뿐입니다. 장사하다 보면 이런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원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관아 앞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봉구도 금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박원님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봉구야. 예, 원님. 내가 말재주가 좋다 하니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다. 제 입이 떨립니다. 거짓말의 무게는 얼마나 되느냐? 봉구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봉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깃털만큼 가볍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합니다. 그런데 들키지 않으려 하나 더 얹고 또 하나 더 얹다 보면 나중에는 지게로도 못 질 만큼 무거워집니다. 오늘 허참봉 어르신 등이 굽은 것을 보니 그 무게가 꽤 된 듯합니다. 관아 앞마당에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억눌렸던 속이 풀리는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박원님은 저울추를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저울추 밑동을 열어보아라.
아전이 작은 쇠꼬챙이와 망치로 추 밑동을 두드렸습니다. 몇 번의 소리 끝에 덧댄 밑판이 벌어졌고 그 안에서 검은 납덩이와 작은 쇠조각이 드러났습니다. 무게를 속이려 따로 손본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냈습니다. 허참봉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금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봉구는 허참봉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금이 싱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양심이 너무 짜서 혀가 마비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장터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관아 담장을 넘어 장터 쪽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허참봉이 평생 쌓아 올린 위세가 낡은 멍석처럼 둘둘 말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원님은 대청 위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부와 저울추, 관청 저울과의 대조, 백성들의 증언이 모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허참봉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장터 사람들은 숨을 고르며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박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허등만은 거짓 저울로 장터 백성들의 물건값을 부당하게 깎고 그 내역을 장부에 남겼다. 이는 단순한 장사 실수가 아니라 백성의 밥그릇을 훔친 일이다. 허참봉이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원님,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제가 고을에 낸 세금도 많고 관아에 보탠 것도 많습니다. 박원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백성에게서 속여 빼앗은 돈으로 관아의 생색을 낸 것이 자랑이냐. 그 한마디에 사람들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막힌 굴뚝에 바람이 통하듯 답답하던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박원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부에 적힌 가만값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장부에 적히지 않았으나 같은 방식으로 당한 일도 다시 살피게 하라. 또한 거짓 저울은 관아 앞에서 깨뜨리고 허등만은 당분간 장터에서 매매를 멈추고 배상을 마친 뒤에야 다시 장사를 허락받도록 하라. 허참봉은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장사를 멈추라는 명은 곤장보다 아픈 벌이었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허참봉의 위세도 마른 우물처럼 바닥을 드러낼 터였습니다. 아전들이 거짓 저울을 마당 가운데 놓았습니다. 박원님의 명에 따라 저울대가 꺾이고 속임추들이 하나씩 깨졌습니다. 쩍쩍 깨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장터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먹구름을 장작 패듯 쪼개는 소리였습니다. 봉구는 금순 곁에 서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보, 내 입보다 당신 눈이 더 큰일 했소. 금순이 무심히 말했습니다. 당신 입이 시끄럽게 굴어주지 않았으면 내 눈도 나설 틈이 없었소. 그럼 우리 부부는 입과 눈의 환상 조합이요. 그 말은 어디 가서 하지 마시오. 없어 보이오. 봉구는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있어 보이지 않았소. 금수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봉구는 새 가마니 소금값보다 더 큰 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장터 사람들은 봉구 부부를 둘러쌌습니다. 막동이 콩장수는 콩 한 되를 내밀었습니다. 순이댁은 무명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주막 노파는 보리술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엿장수 아이는 엿가락 2개를 봉구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봉구가 당황했습니다. 이러지들 마시오. 저는 오늘 말만 했습니다. 막동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못한 말이었소. 순이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억울해도 입이 얼어붙었는데
봉구 아저씨가 대신 웃으며 말해 주셨소. 주막 노파가 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순이 눈이 저울보다 밝았지. 금순은 쑥스러운 듯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터가 살았네. 사람이 살았네. 그 말에 금순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먹먹한 슬픔이 아니라 통쾌한 웃음으로 흐르는 이야기였지만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는 웃음 끝에도 물기가 맺히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허참봉 가게 앞을 지나가며 저마다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오늘 콩은 한 마리 한 말로 보이시오. 무명흠은 제 눈으로 찾겠소. 저울이 배고프면 밥을 먹이지 남의 물건을 먹이면 안 되지요. 허참봉은 가게 문을 반쯤 닫고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부채를 들고 호통쳤겠지만 그날은 기침 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장터 아이들은 깨진 저울대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나는 허참봉 저울이다. 올리기만 하면 다 줄어든다. 그럼 나는 금순 아줌마 눈이다. 숨겨도 다 보인다. 봉구는 아이들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얘들아, 눈은 맑게 뜨고 다녀라. 혹시 세상 볼 일이 생긴다. 금순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상한 것 가르치지 마시오. 그럼 바른 말만 가르치겠소. 그건 더 걱정이오. 당신 바른 말은 꼭 돌아서 나오니까. 둘은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장터 끝으로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마루에 걸리고 노을이 장터 지붕 위에 엷은 홍시빛을 뿌렸습니다. 봉구의 지게는 여전히 낡았고 금순의 보따리는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두 사람의 등은 이상하게 고다 보였습니다. 며칠 뒤 박원님은 장터 가운데 관청에서 검정한 공용 저울을 세우게 했습니다. 누구든 물건을 사고 팔 때 의심이 들면 그 저울에 다시 달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저울 옆에는 작은 나무패가 걸렸습니다. 거짓 저울은 장터를 망치고 바른 저울은 사람을 살린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그 뜻은 알았습니다. 글자를 몰라도 억울함의 무게는 누구나 느끼는 법이었습니다. 허참봉은 한동안 장사를 쉬며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갈며 봉구 부부를 원망했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찾아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돈으로 굽혔던 고개들은 돈이 멈추자 하나둘 펴졌습니다. 허참봉의 집 대문은 전보다 높아 보였지만 그 안의 목소리는 훨씬 작아졌습니다. 반대로 봉구 부부의 소금 장사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봉구의 소금을 사며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 소금은 짠맛보다 속 시원한 맛이 있네. 봉구는 그때마다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국에 넣으면 허참봉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금수는 값을 너무 깎아 주려는 봉구를 여전히 말렸습니다. 장사는 장사답게 하시오. 인심도 장사 미천이오. 미천을 다 퍼주면 장사가 아니라 굶기 대회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사는 거요. 나는 퍼주고 당신은 주워 담고. 말은 또 그럴듯하오. 두 사람의 삶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가집은 그대로였고 장독은 여전히 금이 갔으며 비 오는 날이면 방 한쪽에 물그릇을 받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신뢰란 곡식보다 늦게 쌓이지만 한 번 쌓이면 겨울 장작보다 오래 갑니다. 어느 날 저녁 공구와 금수는
집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박혔고 아궁이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봉구가 엿가락 하나를 꺼내 금순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날 아이가 준 겁니다. 아껴 두었소. 금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단단한 걸 아직도 안 먹었소. 좋은 일은 오래 빨아먹어야 맛이 납니다. 금수는 엿을 반으로 뚝 부러뜨려 봉구에게 절반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엿을 입에 물었습니다. 달콤함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 단맛은 큰돈의 맛도 아니고 벼슬의 맛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함께 웃고 눌린 사람이 허리를 펴고 거짓이 제 무게에 못 이겨 주저앉는 맛이었습니다. 봉구가 문득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이제 알겠소. 금순이 물었습니다. 또 내 눈초리라 할 참이면 엿 뺏겠소. 봉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는 마음이요. 그건 무거워서 함부로 등에 질 수도 없고 가벼워서 쉽게 버릴 수도 없소. 금수는 잠시 봉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이 제법 짭짤하오. 봉구는 그 칭찬 하나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낡은 평상 위로 부부의 웃음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마당의 감나무 잎을 흔들고 달빛은 깨진 장독 위에 얌전히 고였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꼬막골 장터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웃음도 모이면 거짓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거짓도 그냥 두면 사람의 밥그릇을 빼앗는 큰 죄가 됩니다. 그러나 바른 눈을 가진 사람 하나, 웃으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굳은 거짓도 끝내 금이 가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